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5월 3주 5월 17일 기준이 되겠는데요. 매매가격은 0.23%가 상승하고 전세가격은 0.14%가 상승을 했습니다. 매매가격은 4주 연속 상승폭을 유지했고요.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0.01%가 올랐고 세종시만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0.23% 상승했습니다.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0.27에서 이번 주 0.27 상승폭을 유지했고요. 서울은 지난주 0.09에서 0.10%, 지방은 지난주 0.19에서 이번 주 0.20% 상승폭이 확대되었고요. 5대 광역시는 0.25에서 0.23, 8개도 0.15에서 0.18, 세종은 0.01에서 마이너스 1.0%가 되었습니다. 시도별로 제주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1.17% 상승했습니다. 인천 0.47, 경기 0.32, 부산 0.29, 대전 0.26, 대구 0.23, 충남 0.2, 충북 0.21, 경북 0.20% 등을 상승했고요. 세종시가 마이너스 0.10%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은 0.27%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0.10% 상승, 인천 0.47% 상승, 경기 0.32%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 0.10%가 되었는데요. 3차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등 공급 방안과 보유세 부담 우려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가격 상승 기대감 있는 단지 2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강북구 14개구는 플러스 0.09% 상승했습니다. 노원구 0.21%는 꾸준한 중저가 수요 영향 등으로 도봉구 0.13%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방학동과 쌍문동 위주로, 마포구 0.10%는 일부 단지 매물 부족과 접근성이 양호한 단지 대기 수요 영향 등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강남 11개구입니다. 플러스 0.10%가 상승했습니다. 강남 4구입니다. 서초구 0.20%는 반포동과 서초동 등 위주로, 송파구 0.16%는 잠실동 중대형과 풍납동 재건축 위주로 거래가 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었고요. 강남구 0.13%는 합군 수요가 높은 대치동과 압구정동, 도곡동 위주로, 강동구 0.06%는 신축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강남 4구 2위 지역입니다. 영등포구 0.12%는 신길동과 물레동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양천구 0.10%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근이나 저평가 인식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인천은 지난주 0.53에서 이번 주 0.47 되었습니다. 특히 부평구가 플러스 0.52%는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부평동과 삼산동 위주로, 미추홀구 0.51%는 관교동과 도하동 정주 여건이 양호한 중저가 위주로, 연수구 0.49%는 옥년동과 연수동 역세권 중저가 위주로, 서구 0.47%는 교통환경 개선 영향 있는 불로동과 청라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일부 지역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말이죠,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인천광역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전세가 폭등으로 인천시로 이사를 이주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경기 지역입니다. 지난주 0.31, 이번 주 0.32%가 되었습니다. 시흥시 0.86%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안산시 0.70%, 의왕시 0.69%는 교통 호재가 있거나 역세권 위주로, 오산시 0.69%는 우남지군의 주요 단지 위주로, 평택시 0.68%는 개발사업 기대감이 있는 청부국과 포성읍 위주로, 군포시 0.65%는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금전동과 산본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평택에서도요, 아주 소형 아파트,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아파트도 투자자들이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평택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부산입니다. 0.29% 상승했습니다. 해운대구 0.43%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우동과 자동, 재송동 위주로, 기장군 0.41%는 기장읍과 정관읍, 준신축,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 0.38%는 개발 호재가 있는 명지동, 신축단지 위주로, 수영구 0.33%는 저가 매물이 소진된 망미동과 강안동 일부 구축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대구 0.23% 상승했습니다. 수성구 0.37%는 저평가 인식이 있는 수성동 및 시지지구 위주로, 달성군 0.27%는 다사읍과 화원읍 역세권 위주로, 중구 0.23%는 재개발사업 영향단지 위주로, 남구 0.22%는 대명동과 봉덕동 구축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10%로 하락을 했습니다. 세종시는 높은 매물가와 보유세 부담 등의 영향으로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세종시는 2019년 10월 4주 하락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상승했죠. 무려 80주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81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도권 외곽지역 아파트에서 전셋값과 집값이 비슷한 무갭 투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이면 다주택자 취득세 부담이 없는 데다가 아파트는 시세가 하락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투자 금액이 거의 없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돈 없어도 돈 번다는 무갭 투자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데 사회에 필요하길까요? 무갭 투자는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때 등장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전셋값 상승기에 발생하는 투자 형태로 매매가에 비해 전셋가가 높은 소형 아파트나 빌라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풍선 효과로 특정 지역에서 집값이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돈 없이도 돈 번다는 무갭 투자들 때문이죠. 무갭 투자들의 카페나 단체 채팅방이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인천 일부 지역과 경기도 안성, 오산, 평택 등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이러한 무갭 투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시 지역은 갭 투자들이 한바탕 쓸고 간 지역인데요. 지금도 집을 안 보고 묻지마 투자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바로 허점 때문입니다. 특히 안산시 공도읍 주은 풍림아파트는 2615가구 대단지로 20년이 됐지만 주변의 개발 호재와 더불어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지난 1, 2월에도 한바탕 쓸고 갔고요. 또다시 무갭 투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거래 건수를 조사해 보니까 무려 7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런 한 단지에서 한 달 동안에 70건 거래가 발생했다? 엄청난 거래입니다. 그리고 5월 들어 현재 16건 거래가 신고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난해 정부가 8월 10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8%, 3주택 취득세는 12%를 내도록 법이 개정되었죠.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고 1.1%만 부담하면 되기에 무갭 투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부분 투기 세력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은 실거주자인 지역 주민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4년간 26차례 부동산 대책이 모두 실패한 것은 부동산 문제를 시장 원리가 아니라 세금 때리기 등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세력들을 발본색원하여 강도 높은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